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택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와 통상 위기,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대통령. 결정하셨습니까? 각 후보들은 오늘 자정인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세 현장을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피날레 유세 현장으로 갑니다. 자, 구자준 기자, 이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 여의도 공원입니다. 1시간쯤 뒤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인데요. 여의도를 마지막 유세장으로 선택한 이유, 계엄 이후에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윤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외쳤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김문수 지지합니다. 김문수 꼭 당선시켜주세요. 그리고 가로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말이 있겠죠. 내가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국민을 편가르지 않겠다며 국민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 뭡니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는 것. 대통합의 우두머리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인구 1,400만 명이 몰린 경기도를 돌며 성남시장, 경기지사 치적을 홍보했습니다. 내가 이재명 써봤더니 성남시 8년 써봤는데 쓸만하더라 라고 여기저기다 후기 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성남시 경기도 아니더라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용인 시민, 경기도민 여러분 한번 써봤지 않습니까? 써봤더니 좀 어땠어요? 쓸만했죠? 이 후보는 여의도 공원 유세를 마무리한 뒤 당사로 이동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마지막 유세장으로 택한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왜 서울시청에 사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배그맨이어서 유세를 많이 다니면서 네, 김문수 후보는 조금 뒤에 이곳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지에서 마지막 지지를 호소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 유세 현장엔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함께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나경원 의원도 함께 동행해서 원팀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을 거쳐 대구와 대전, 마지막 서울까지 경부선 라인을 따라 광폭 유세를 펼쳤습니다. 제주의 함성이 서울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김 후보는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입었던 체육복을 입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폭삭 속았습니다. 정말 제주도 너무 좋습니다. 아주 공기가 제일 좋고요. 또 이 산도 좋고 나무도 좋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좋습니다. 지난 총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부산에선 이번에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부산역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선 딸 동주 씨와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큰절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김 후보는 막판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활짝 뒤집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민심이 지금 뜨겁게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피날레 유세를 마친 이후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홍대와 강남을 돌면서 오늘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 대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이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 대안이 자신이라고 강조했다는데요. 네, 남용주 기자, 유세가 시작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대구 수성못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잠시 뒤 피날레 유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후보는 제 뒤로 보이는 유세차에 올라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직후 이곳 대구를 찾았는데 오늘 마지막 유세도 대구를 선택해 자신이 보수 진영에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표심을 이용했던 것이고 그 한가운데서 특히 대구 경기의 표심을 우롱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저렇게 키워준 것은 윤석열과 계엄 세력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계엄을 일으킨 세력은 이번에 집권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에 찌든 세력도 집권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똘똘 뭉쳐 보수 진영의 정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준석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똘똘 뭉쳐서 다시는 저 노회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득권과 싸워온 유일한 정당 개혁신당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서울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를 벌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며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목소리 누가 대변합니까, 여러분? 권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못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본투표 하루 전날인 오늘 후보들은 마지막 투표 동료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정치를 결심한 경기도 성남에 간 이재명 후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새나구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못 들어봤죠? 새 표가 나라를 구한다. 새나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에서 선거 전 마지막 회견을 열었습니다. 초심을 살리는 의미에서 2004년 정치 입문을 결심했던 경기도 성남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약심은 악의 편이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오후에는 현장 유세 사이사이에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서 투표로 심판해 주지 않으면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내일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던 보수층이 결집해 투표장에 대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중도층 무당층이 투표하도록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머슴에 투표해달라며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때 저주했던 대구 경북 80% 투표율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지지층 끌어내기에 총력전을 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을 머슴에 비유하며 내일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투표 꼭 해주시죠? 여러분이 주인인 거 맞죠? 쟤는 머슴이죠. 여러분이 안 뽑아주면 저는 내일 모레부터 백수죠. 여러분이 뽑아주면 제가 대통령이죠. 투표를 포기하는 지지층이 없도록 종일 강조했습니다. 내일 아이고 뭐 바쁜데 나는 그만 가겠다. 나 머리 아프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내일 꼭 투표하시죠? 믿습니다. 믿어도 되죠? 국민의힘은 내일 투표율 수준이 대선 승리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대구 경북에서 본투표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TK 지역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 이른바 8080 목표를 거론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본투표 6월 3일 날 반드시 투표하시겠다라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가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 지역 의원은 대구 경북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내일 투표 종료 직전까지 지역에 머물며 투표를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는 의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 후보 오늘 끝까지 노력은 하겠다면서도 이 후보의 표를 던지면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거라며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 공격은 내가 다 했다며 김 후보 무임승차론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긴급 입장 발표 형태로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끝까지 노력은 해보겠다면서도 내일 이준석 후보를 찍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며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제가 국민과 함께 국민 희망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밤 이재명 범죄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김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결국 사표 방지 심리로 이준석 후보의 중도 보수표가 김문수 후보로 결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오늘이 지나면 결국 국민들이 표로 단일화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무임승차론을 꺼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도덕적인 면을 지정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다 했지 김문수 후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준석이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피투성이가 될 때 혼자 고고한 척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후보는 미래 시드머니에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각 당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네, 각 당 모두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일 최종 투표율이요, 승패를 가른다고요. 사전 투표 이틀 했지만 아직 전체 유권자 3분의 2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뒤 일주일 사이에도 이슈들이 많았죠. 내일 본투표가 중요한 상황이고 양당도 자체적으로 판세를 분석 중입니다. 그러게요. 자, 양당은 그래서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내부적으로는 매일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양당의 판세 분석은 확연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이재명 대세론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붙을 만큼 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조사는 조사고 투표장이 많이 나와야 이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전 대선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당시 국민의힘 내부 조사에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마지막 조사까지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두 자릿수로 앞선다고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0.73%포인트 차였습니다. 결국 내일도 까봐야 안다는 건데 양 진영 모두 내일의 투표율에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양쪽은 투표율이 어때야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양당 모두 최종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포인트가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 대선 투표율인 77.1%보다 높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다고 보는 건데요. 대신에 전국이 고루 높아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이 정권을 심판하러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높아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투표율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 80%는 되어야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선거 막판 이재명 포비아로 보수 지지층이 똘똘 뭉쳤다고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대구, 경북, TK 지지율에 주목합니다. 지난 대선 때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대구 78.7%, 광주 81.15%로 별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지난 이틀 사전투표를 보면요. 대구 25.6%, 광주 51.1%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에 이제 엄청나게 나와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과반 이상인 반면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선 5배 이상이 본투표 때 투표하겠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결국 본투표 때 몰려나와 전체 투표율에서 호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 설화 등도 있었던 만큼 보수층 결집으로 TK 투표율 80%, 득표율 80%, 이른바 8080 전략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단일화가 이제 안 하면서 완주를 하면서 몇 % 받을지도 관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요, 여전히 10% 이상 득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표가 제로섬 성격이 있는 만큼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보수 진영 내 역학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일 새벽이면 본투표 시작이 되고 내일 결론이 납니다. 포인트는 결국 투표율이군요. 네, 맞습니다. 77.1%를 기록했던 지난 대선 투표율을 뛰어넘을지도 관심이지만 이 투표율이 지역별로 고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지도 관심일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지역, 특히 양당 모두 관심이 많겠죠. 이제 그 뚜껑이 열리기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아들 논란에 대해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취업도 못하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 탓에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댓글 논란이 됐던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얼마 전에 그렇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아들이 취직하면 언론이 가짜 보도에 잘렸다면서 아들의 불법 교습소 취업 논란도 해명했습니다.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아니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사과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공세에도 말을 아끼던 이 후보가 본투표 하루 전 아들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 후보 측은 대응 최소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어떤 전략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며 검찰을 저격한 이 후보는 친형 강제 입원, 형수 욕설 논란 등 가족 불화에 대해선 국가정보원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아예 담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도 그때 국정원에서 만나서 관리하고 어쨌든 그게 가족 불화의 한 원인이었어요.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대선 하루 전까지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막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라는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선언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실체를 두고 종일 논쟁이 거셌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SNS에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을 들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당사자가 지지선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 보도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또 한 번 쇼를 기획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 선동이 일상화된 이재명 후보의 방식입니다. 국제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조작 DNA가 발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공보단장은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작 사기 이런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양 의장은 언론사가 지지를 의미하는 표현 대신 법적 책임까지 보장하는 영어 표현을 써 짐 로저스 회장이 민감해한 것이라며 지지 의사는 분명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추가 입장 발표는 당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이 지지선언 진위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주현 워싱턴 특파원이 로저스 회장을 화상으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은 채널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omeone sent me an email and said, "Why do you support him?" And I said, "I don't." 로저스 회장은 자신의 기억으로는 초안의 후보 지지 관련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 not support anyone in your elections, but I have not endorsed any Korean politician ever. 자신이 승인한 것은 자기소개 부분뿐이며 이 후보 지지 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It said things like Jim Rogers is an American, he's an international investor. I approve the description of me. 지지 선언문을 작성하고 로저스 회장과 이 후보 측을 연결한 것으로 알려진 송경호 평양과학기술대 교수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소개로 한 차례 만났을 뿐 최근에는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 did not know it was happening. If you don't believe me, I'm sorry. You can go away. 한국을 사랑한다는 로저스 회장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I'm a foreigner, so it doesn't matter to me. I mean, I have nothing to do with who the politicians are. I hope that they are smart people.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에 댓글 공작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까지 직접 나서 사이버 내란이라고 맹공을 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럼 유죄 판결까지 받은 드루킹 사건은 국가 전복 기도라고 맞섰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 여론 조작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이버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 여론을 조작해서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또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사이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리박스쿨과 김 후보와의 연계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리박스쿨이 주관한 교육에는 유튜브,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도 리박스쿨이 우파 강사를 학교 교육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국민 혈세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교육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연루 증거가 없지 않냐며 민주당의 내란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소환해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댓글 조작이 내란이라고요?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이게 내란이면요. 김경수 지사가 한 드루킹 사건은 나중에 유죄받았잖아요. 국가 전복입니다. 김경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드루킹 사건으로 민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가 기각 결정이 나올 거라는 대법원 쪽 소통이 있었다고 말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내통을 자백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법원의 본인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결정을 전혀 예측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이 후보는 제가 겪은 일 중 가장 황당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사법부와의 내통을 자백한 것이라며 맹폭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며 사실이면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툭하면 꺼내는 내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내란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누구와 사법거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며 방송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대응했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다 발표했죠. 이 소통이라는 단어 쓰는 거 이건 다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조치하라고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조계 인사가 민주당 쪽 관계자에게 기각될 것 같다고 말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나와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구를 떠나 부울경 지역을 돌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트레이드마크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선 전날 부산 범어사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몰려든 인파가 환호를 보내자 손을 흔들며 화답합니다. 지난달 31일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부산으로까지 동선을 넓힌 겁니다. 범어사에 전에도 왔었는데 올 때마다 참 이렇게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 울산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울산 땅에 아버지 발자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에선 시장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 외부 활동을 한 건 8년 만입니다. 대선 하루 전 부울경 지역을 돌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PK 지역 지지율이 이전만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통 지지층 표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붉은색 외투를 입고 청계천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정직한 서민의 어려움을 알고 또 노동자의 어려움도 알고 어려움을 아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들이 보수 진영 최대 위기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인 팬덤까지 총동원하는 모양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내일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모레 곧바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시작한다는 점은 같지만 어디에서 주로 임기를 보낼지는 구상이 서로 다릅니다. 홍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한 뒤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용산을 쓰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고생도 심하다며 청와대 수리기간 동안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당초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관저 또한 한남동이 아니라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던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모두 그대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용산 아니면 뭐 우리 집에 봉천동 우리 집에 있든지 그밖에 없지. 청와대는 이미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두 후보 모두 장기적으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긴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도 추진할 것입니다. 좀 땡겨가지고 32년이 아니고 29년 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집무실로 정부 서울청사를 사용하고
세종시 집무실 건립도 바로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서울 용산현 집무실은 소통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대선 하루 전까지 후보 배우자들의 물밑 내조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했고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씨는 시장을 누볐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대학생 시절 활동했던 대학생 선교단체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남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호소 없이 선교회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시동은 이제 주로 간사님들 행정. 카페는 그럼? 카페는 요거예요. 요거? 네네. 대선 하루 전날 일정은 종교계 지도자 방문으로 채웠습니다. 오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을 만났고 오후에는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세운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화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후보자에게도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설란영 씨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수도권 시장 6곳을 누비며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시장 상인과 손님들을 향해 남편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김문수가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믿으시죠? 설 씨는 시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김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에도 합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선거 때마다 집집이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 300억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데 효용성은 의문입니다.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지기 일쑤인데요.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입니다. 선거 공보물이 봉투째 버려져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우편함에도 전체 세대 절반에 가까이 선거 공보물이 꽂혀 있습니다. 대선 본투표 하루 전인데도 뜯지 않은 선거 공보물들이 그대로 우편함에 꽂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 만든 선거 공보물은 총 2,400만 부.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배송하는데 편성한 예산만 370억 원에 이릅니다. 유권자들은 온라인으로 선거 공약을 볼 수 있어 종이 공보물을 안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굳이 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인터넷에 이미 정보가 있고 바쁘기도 하고. 아깝잖아요. 거의 안 보고 그냥 봉투채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선거 공보물 발송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공보물 제작이 명시돼 있어 제작을 멈추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네, 내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사전투표와 가장 다른 점은 투표 종료 시점입니다. 오전 6시, 투표 시작은 똑같지만 투표 마감은 오후 8시까지입니다. 통상적인 투표 종료 시간은 오후 6시지만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로 분류돼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깁니다. 아무 투표소나 찾아가도 되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유권자의 주소지 소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국가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챙겨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캡처 사진이 아닌 휴대전화로 작동 모습을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 다음 본인 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기표는 한 명에게만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하거나 2개 란에 걸친 기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찍을 수 있고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지나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선 본투표는 전국 14,0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관공서나 학교, 공공기관 외에도 카페나 예식장, 사설체육관 같은 민간시설에서도 투표소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최다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이혼 소송 판결이 부당했다며 이를 공론화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김동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마스크에 흰 모자를 쓴 60대 남성. 그제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에 불을 지른 원모 씨가 방화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승객 수백 명이 대피하고 23명을 다치게 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원 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 이를 공론화하려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점이 있었다 했는데 그거 공론화 하시려던 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원 씨 가족 측은 원 씨가 최근 이혼 소송 2심에서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재산 전부 다 거의 다 가져달라는데 뭐 누가 그냥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만약에 본인들이 그 생각이 나왔으면 어떻게 했나. 경찰은 원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휘발유 등을 2주 전에 구입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공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드론으로 한 대에 수천억에 달하는 러시아의 핵심 자산인 전략 폭격기 41대를 파괴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멈춰서 있던 항공기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기체는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기지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 기지 4곳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거미줄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위장 트럭을 이용해 러시아에 미리 드론 117대를 밀반입한 뒤 원격으로 이륙시켜 한 번에 공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4,300km 떨어진 곳까지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Готували операцію більш ніж 1,5 роки. Планування, організація, всі деталі були ідеально підготовлені.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의 폭격은 가성비 측면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습으로 파괴된 러시아 군용기는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Tu-160 전략 폭격기와 조기 경보 통제기 등으로 가장 비싼 것은 한 대 값이 우리 돈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파괴한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 값은 적게는 40만 원에 불과해 최대 100만 배 차이가 납니다. 파괴된 전략 폭격기만 41대로 피해액만 우리 돈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작전을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비유하며 러시아 측이 1941년 미국처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테러 행위라며 규탄한 가운데 일각에선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1년 사이 쌀값이 2배나 뛴 일본에선 정부가 반값 비축미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본격적인 마트 판매가 시작되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는데요. 송찬욱 도쿄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트에 300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예 휴대용 의자까지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를 사기 위해 몰려든 겁니다. 마트 측이 영업 시작 전에 예약권을 배부한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今日何時に来ました2時半にこっちにぐらいに来ました。だいたいそこから3時とかポツポツ来だしてっていう感じですね。 오늘 판매된 비축미 5kg 값은 우리 돈 약 2만 원. 시중에서 판매되는 쌀값의 절반 수준입니다. 판매 시작 15분 전 예약권 300장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 예약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비축미를 가져가는 건데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備蓄米味とか気になってたのでちょっと食べてみたいなっていう興味本位もあったので本当に買えてよかったなって思ってます。 비축미는 올해 3월부터 쌀값 안정을 위해 방출이 됐는데 복잡한 유통구조 속에 시중에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중간 단계를 없애고 소매점과 직접 계약해 30만 톤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비축미 공급이 제한적이고 최근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쌀값을 당장 안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길들이기에 하버드대가 강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찾아간 하버드 캠퍼스는 위축된 분위기였습니다. 유학생들은 비자 취소 우려에 방학에도 귀국길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공포에 휩싸인 하버드대에 조아라 뉴욕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졸업식이 열린 하버드대 중앙광장 입구 앞. 대학교 보안팀 직원들이 일일이 티켓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합니다. 평소에는 개방된 곳이지만 최근 친팔레스타인 집회와 반트럼프 시위가 이어지면서 경비가 한층 강화된 겁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동안에도 일부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가 적힌 학사모를 쓰고 저항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So there's a Harvard student club that has made this design and so many others to show the Harvard administration that students even at graduation are standing up. 한쪽에선 하버드대 소속 경찰이 팔레스타인 지지 현수막을 수거하는 등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교 밖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맞선 하버드대에 대한 찬반 시위가 열린 겁니다. I wanted to just show my support for Harvard and say thank you. Today, Harvard is the only university I know of where violent anti-Semites get rewarded for their actions. 졸업식 다음 날 찾아간 하버드대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버드대 인문학과들이 모여 있는 이 건물에 있던 한 카페는 최근 재정 압박에 문을 닫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2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1,400억 원의 보조금을 동결하면서 재정난에 휩싸이자 대학 측이 편의시설을 폐쇄한 겁니다. 반트럼프의 메카로 불릴 만큼 트럼프 규탄 시위가 빈번했지만 거세진 압박 속에 학내 분위기가 위축된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하버드대를 콕 집어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자 유학생들은 캠퍼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여기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행진을 하더라고요. 웬만해선 피해 다녀야 하고. I applied to Hong Kong University PhD program just because I saw the interest. Like it's not. I'm pretty certain I won't go. That's like worst case scenario. 다른 명문대들이 탄압을 피하기 위해 백악관과 물밑 접촉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하버드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요즘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살 빠지는 약을 사기 위해 한국을 찾는 원정 처방이 인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처방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인데 관광은 제쳐두고 약만 받고 돌아가는 찍턴족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다이어트 전문 의원이 영업 시작 전부터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외국인을 태운 차량이 연이어 오고 가고 여행 가방을 들고 온 외국인도 보입니다.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으러 온 겁니다. 6週間 SNS で見て旅行で来るから 당일치기로 오기도 합니다.
1日です。今日も友達と来てるんですが、友達ももらっています。日本ではそんなに強い薬はもらえないが、韓国ではもらえるから。 병원들도 외국인 응대에 적극적입니다. 다이어트 의원들은 이렇게 일본어와 중국어로 영업시간까지 표기해 놓습니다. 외국인들이 처방받은 약봉지에는 외국어가 쓰여 있고 아예 외국인 직원이나 통역사를 둔 곳도 있습니다. 무슨 직원분도 계세요? 출가하실 때 드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넘어리기와 기본약관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에 회식이나 다시까지 해주시고요. 무슨 크게 약을 하고 있다는 건 변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상대적으로 쉽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흔히 처방하는 한 지방분해 보조제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중국은 정기적인 처방을 규제합니다. I came to this place to get just the medicines. Even in Germany it's so restricted. You cannot get. Not at all. It's impossible. 지금은 성수기라서 뭐 잘 될 땐 하루에 100명 정도도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죠. 네, 최소 3배 정도? 외국인에게 다이어트 약을 파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복용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진료를 해나가면서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 무분별하게 처방할 경우 K의료 경쟁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네, 모레부터 서울의 일부 카페에선 개인컵을 가지고 커피를 주문하면 최소 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적립하거나 그 자리에서 커피값을 깎아주는 건데요.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고 개인컵을 내놓습니다. 여기 담아주세요. 서울의 카페에서 개인컵에 음료를 담아가면 모레부터는 최소 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서울페이 앱에서 해당 지자체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포인트 300원이 적립됩니다. 나머지 최소 100원은 가게에서 바로 할인해 줍니다. 서울페이 앱 없어도 개인컵을 사용한다고 밝히면 바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300원, 여기에 매장별 할인까지 더하면 한 잔당 최소 400원에서 최대 1,300원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몇백 원씩 이렇게 할인이 되는 거니까 그게 한 달 쌓이고 두 달 쌓이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참여 매장이 111곳으로 적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할인 가능 카페는 스마트 서울맵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여러분 내일 저희 채널A와 함께 확인하시지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상황을 전해드릴 채널A 개표방송 나의 선택 2025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투표 종료와 함께 저희 채널A가 실시한 예측 조사 결과도 전격 공개합니다. 정단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채널A는 이번에도 자체 예측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직후부터 본투표가 실시되는 내일까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자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시간대에 조사를 진행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투표자들의 그 구성이 우리나라 인구 통계 구성이랑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그 실시간 투표를 보면서 모집단 구성을 계속 바꿉니다. 서울 등 7개 권역별로 분석한 대선 예측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내일 오후 8시 채널A에서 바로 공개됩니다. 채널A는 내일 오전 8시 50분 특집 김진애 돌직구 쇼를 시작으로 다양한 특집 방송과 개표 방송 나의 선택 2025를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 시작부터 신임 대통령 당선까지 선거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정치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서로 간에 좀 화합하고 존중하는 매일매일이 살기 좋은 올바른 세상이 되기를 전 국민이 다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을 이끌 21대 대통령 당선인 윤곽은 선거 당일인 내일 자정쯤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내일 투표가 끝나고 새로 탄생하는 대통령은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걸까요? 자, 모레 신임 대통령의 첫날 일정을 김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투표 다음 날인 4일부터 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걸위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밤사이 개표가 마감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상 시간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로 점쳐집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군 통수권 역시 즉시 이양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자택에 있는 신임 대통령에게 북한 동향과 대비태세를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대선을 치렀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기 시작 1분 만에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개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현충원 참배 뒤 신임 대통령은 12시에 국회에서 열릴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국회 잔디밭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문 전 대통령처럼 본관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하며 약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반년 넘게 작동을 멈춘 정상 외교부터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세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통화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소통하며 정상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성현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선거 막바지 전략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번엔 차이가 아니고요. 이 차이나 즉 중국 출신 유권자를 겨냥한 전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화한 외국인은 대선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중국계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선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在即将到来的6月3号是大韩民国总统选举日，希望大家一定要给我们共同民主党李在明选一票。 지난해 11,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귀화했는데 절반 넘는 인원이 중국 출신이었습니다.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자, 중국어가 들리던데 성현환 기자도 베이징 특파원 출신이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 유세차에 오른 여성 누군지 찾아봤는데요. 이 중국 하얼빈 출신의 황은화 민주당 경기 안산 시의원이었습니다. 다문화 외국인 표심을 집중 공략하던데요.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6월 3일에 투표 우리가 5명은 다 할 거예요. 와, 모두 투표권 있어요? 유세 중에 의외의 중국어 실력 뽐낸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韩国国会议员进进来，韩国内生活中一路平安，什么时候来了？韩国，今年3年前，20年前我在中国农民大学学下来。 지난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구로울 총선 출마 때 중국어로 된 현수막 내걸었죠. 다문화 표심 잡기도 이렇게 치열합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감성 끌올 무슨 뜻이에요? 네, 끌올 하면 끌어올리기의 줄임말이죠. 먼저 오늘 제주도 찾은 김문수 후보 드라마 주인공으로 변신해서 사랑꾼 감성 끌어올렸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삭 속았수다. 어떤 분은 유세를 하려면은 방탄조끼를 입고 한다 그럽니다. 제가 이 관식이 복만 입었지 방탄조끼는 안 입었죠. 드라마 포스터에 김 후보 부부 얼굴을 합성해서 투표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 배우자 이야기에 이런 모습 보이기도 했죠. 이 학력을 가지고 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거 이런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감성을 끌어올립니까? 어린 소년 이재명을 만나면 이 말을 꼭 건네주고 싶다며 울컥했습니다.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 깜짝 놀라네. 어머니가 더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 꼬맹이 손잡고 공장 데려다 주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 제가 저거 봤는데 저 볼 때마다 갑자기 눈물 나요.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후보자의 감성 매력도 주요한 선거 전략이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상임고문인데 독재가 진행 중이에요? 네,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요, 이 독재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계엄은 해제됐지만 괴물 독재 시대는 견제조차 못한다고요. 내란은 정리 중이라요. 그런데 독재는 진행 중입니다. 괴물 독재 국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입법권, 행정권의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사람이 늙어가면서 그렇게 추해질 수 있는가? 낙지가 꼴뚜기 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환생한 것이 이재명 후보라. 연쇄살인마 유영철 씨도 엄청나게 좋은 분이더라 이랬어요. 그런 분의 말을 누가 믿을까요? DJ 정부 출신인 두 사람, 이젠 멀어진 지 오래죠. 자, 반대로 민주당은 아직 내란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전투표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내란의 연장선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전투표 전체의 공정성을 의심하거나 선거 불복까지 도모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란의 연장입니다. 치열했던 대선 막판, 이제 남은 건 단 하루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과연 이번 대선 국민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프랑스 대통령 초청을 받아 엘리제궁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축하를 받았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했는데 말 그대로 파리 시내가 들썩였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이 프랑스 대통령궁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이곳 엘리제궁의 주인공은 마크롱 대통령 초청을 받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입니다. 구단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인 이강인도 함께했고 선수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유럽 챔피언이라고 쓰인 유니폼을 선물했습니다. Et je ne souhaite qu'une chose, c'est de pouvoir vous accueillir l'année prochaine avec une deuxième étoile. Parce que je sais que c'est possible. 대통령궁으로 가는 길에 파리 생제르맹은 우승 트로피를 들고 파리 시내 개선문에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말 그대로 개선장군 같은 모습인데 샹젤리제 대로에는 11만 명 이상 모여 우승 축제를 즐겼습니다. Alors déjà, je suis supporter de Paris depuis que j'ai 16 ans et franchement, cette victoire, ça fait longtemps qu'on attend. 2층 버스 위에 이강인도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강인은 우승 기운을 안고 내일 이라크 원정을 떠난 한국 대표팀과 합류합니다. 한편 창단 55년 만에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파리는 어제 광란의 밤을 보냈고 사망자 2명을 비롯해 부상자 약 200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 곳곳에 비 예보 있습니다. 아침까지 주로 남부지방에 오겠고요. 오전부터 중북부에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양은 많지 않은데요. 남부지방에 최대 20mm, 중북부는 5에서 10mm에 그칩니다. 서해안과 동쪽 산간,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고온 현상이 한풀 꺾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고 주 후반은 차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낮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25도, 대전과 청주 26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전주와 광주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뚜렷한 비 예보 없고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